이누이트 성문화 손님이 오면 아내를 빌려준다는 풍습. 이누이트는 북극의 원주민으로 캐나다 북부 지역 그린란드, 미국의 알래스카에 걸쳐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성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손님이 오면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입니다. 이는 자칫하면 이누이트의 성문화가 문란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누이트는 주로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며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제한적입니다. 이웃 부족이 살았어도 굉장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이누이트들은 같은 부족 내에서의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 발현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가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근친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화는 굉장히 문란해 보이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종족 보존을 위한 유일한 생존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화는 현대에 들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북한 상류층한테 인기 있는 한국 제품 탑5. 한류 드라마 및 음악.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로는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동백꽃 필 무렵 등이 있으며 인기 있는 가수로는 BTS, 엑소, 블랙핑크 등이 있습니다. 4. 화장품.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에뛰드하우스의 러블리 컬러 아이즈나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크림 등이 있습니다. 3. 식품. 한국의 간편식품이나 과자로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롯데제과의 빼빼로, 삼양식품의 신라면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2. 의류. 대표적인 한국 의류 브랜드로는 스파오, 레이디스런, 블랙야크 등이 있습니다. 1. 전자제품. 스마트폰으로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나 LG 벨벳 시리즈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전제품으로는 삼성의 냉장고나 LG의 세탁기 등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격적인 고대 이집트의 피임 방법.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연의 신비를 경외하며 피임을 위해 자연주의적인 방법과 동물 부산물을 활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식물과 약초를 의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교 후 악교나 꿀, 악어 배설물과 같은 물질을 일종의 살정제로 이용해 여성의 체내에 넣어 피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물의 부산물을 피임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의 오줌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여성의 생리 주기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임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달의 움직임이나 계절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이 낮은 시기를 판단하여 성관계를 피하거나 제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문화와 성매매가 일상적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공개적이고 열린 성 문화를 가졌으며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인 활동이 종종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힘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 반문화와 성매매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남성들은 성욕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밤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공욕탕, 성인용품 가게, 섹스클럽 등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흥을 위한 작품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혼의 성관계나 동성애도 상대적으로 더 허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신들 중에는 성적인 욕망이나 생식력을 상징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 중에는 성적인 요소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 기록되어 있던 몽골의 아내를 빌려주는 관습.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의 몽골 지역에서의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함이 지금의 몽골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을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외지인이 도착하면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그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흔한 관습으로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자신이 떠날 때까지 집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남기면 집주인은 표식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 당시에는 일종의 환대나 예의로 간주되었고 신이나 우상에게 혜택을 받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손님이 상류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던 것 자체가 논란이 많으나 몽골의 네 번째 택한 문케는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금지시켰다는 애기가 있으므로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러한 관습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관계를 했던 유럽 중세시대의 음란한 축제 카니발. 카니발은 정신적으로 숙고하고 자제하는 기간인 40일을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축제였습니다.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종교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음란한 춤. 카니발 축제에서 춤은 종종 성적으로 유혹적이었습니다. 특히 허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춤을 췄습니다. 도발적인 복장. 카니발 축제의 참가자들은 성적으로 유혹적인 복장을 채택했습니다. 여성들은 일상적인 의상 대신에 드레스나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었으며 가슴과 허벅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음란한 관계. 카니발 축제에서는
종종 성적인 관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나 축제 행사장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숨겨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종종 서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며 때로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교개혁 시기에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금지되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일본의 남녀혼탕. 고대 일본은 청결을 중요시했으나 목욕탕의 수가 수요를 못 따라잡은 것이 혼탕의 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목욕시설에서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이는 성별 간의 사회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허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남녀가 혼탕에서 나체로 있기에 성적인 행위가 많을 것 같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는 남녀 혼탕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녀 혼탕에서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가 발견된다면 관계 당사자들은 다소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혼탕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07년에 일본의 한 혼탕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고객 중 한 명이 다른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 혼탕은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지만 최근에는 개인 목욕실이나 가정용 목욕탕이 보급되면서 그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95%를 구성하는 검은색 물질은 뭘까? 우주를 구성하는 95% 물질은 검은 물질, 다크매터이라고 합니다. 정의: 어두운 물질은 전자기적 방법으로 감지되지 않는 우주의 물질을 말합니다. 즉,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발견: 어두운 물질의 존재는 별과 은하의 운동을 관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아내어졌습니다. 성질: 어두운 물질은 보이는 물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어두운 물질을 포통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중성자나 중성자와 비슷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구성: 어두운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후보 물질로는 중성자, 퀴륨, 외부 은하에 남은 물질 또는 이직 물질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관측이나 실험적인 결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은 왜 성문화가 개방적일까? 사실 일본의 성문화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개방적인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 성비가 맞지 않아서 라고 생각됩니다. 도요토미가 통일을 할 당시에는 워낙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농사를 지을 백성 수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이후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는 일본 여성들에게 남성들을 쉽게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또 일본의 요바이라는 풍습 등 성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인 문화가 많았습니다. 요바이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풍습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밤에 남성이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은밀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일로 유지되었습니다. 요바이는 일본 전역에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 관습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일본의 성문화는 개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도 태평양 전쟁을 겪으며 일본의 성문화는 계속 개방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적힌 투명인간이 되는 약. 동의보감에는 투명인간이 되는 약, 은영법, 즉 형상을 감추는 약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흰개의 쓸개와 통촉, 개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 꿀과 함께 환제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은영하게 하며 푸른 개는 더욱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동의보감에서의 투명인간이 되는 법은 잘못된 해석으로 안과 질환인 안중농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안중농수는 눈 수정체 앞에 고름이 차오르면서 시야를 막고 흐릿하게 보여지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은영법은 눈에 고름이 차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안과 질환인 안중농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안경이 보편화돼 있고 콘택트 렌즈는 물론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이 흔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보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영법의 처방 약재들은 염증에 사용되는 약재들이며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유튜브가 탄생한 이유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2004 슈퍼볼 하프타임 쇼 때문입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면서 자넷 잭슨,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의 공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공연 막바지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자넷 잭슨의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실수로 자넷 잭슨의 속옷까지 찢어버리는 바람에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후 하루 만에 구글에서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 검색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볼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런칭된 2005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후 몇 달 만에 유튜브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건을 자유롭게 시청하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명수배범 1번은 누굴까? 한 남성이 2008년 6월 17일에 강남 한복판에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도주 중인 상태로 15년째 지명수배자로 남아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이 사건은 여러 추측을 낳았는데 범행 동기와 도주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인 황주연은 이전에 피해자와의 가정생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후 이혼한 뒤 재결합을 시도하고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황주연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황주연의 소재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주연의 얼굴은 15년이 지난 만큼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황주연의 검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39세의 르브론 제임스가 득점왕이 된 비결, 식단. 39세인 르브론 제임스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NBA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식단 관리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르브론 제임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저탄수화물과 고지방으로 구성된 팔레오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고기, 생선,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중심으로 하고 유제품, 곡물, 정제된 설탕, 청량 음료 등을 제한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를 통해 체중을 9kg 이상 감량하였고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르브론 제임스의 식단과 훈련은 그의 운동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의 건강과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트에 일어나는 극혐 보풀은 왜 일어날까? 보풀은 옷이나 직물 표면에 작은 섬유 뭉치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1. 마찰. 옷이나 직물이 서로 마찰되면 섬유가 풀리고 뭉쳐져서 보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을 세탁기에서 세탁할 때 옷 끝이나 부분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여 보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섬유의 마모. 계속해서 입거나 세탁하면 섬유가 마모되어 보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의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나 자주 닦이는 부분에 보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섬유의 손상. 옷이나 직물의 섬유가 손상되면 보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히면 섬유가 손상되어 보풀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원단의 특성. 일부 원단은 섬유가 특정한 조건에서 보풀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단은 보풀 방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